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아주 무슨 꿈을 향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달린다고 반드시 그리로 가리라는 보장도 없지만 꼭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진행을 맡게 된 오랜만에 참석한 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책을 추천한 이유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읽기 쉬운 소재로 엄청 쉽게 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이 적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어요. 제가 글을 쓰는 직업을 가져서 그런지 그 쉽게 쓰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쉽게 쓰려면은 사람들이 일단 공감하기 쉬운 소재를 찾아야 되고 그거를 쉬운 어휘로 써야 돼요. 그 이스라 작가가 어렵게 쓰려고 맘먹으면 충분히 어렵게 쓸 수 있었을 텐데도 누가 읽어도 편하게 읽게 하기 위해서 어휘력을 엄청 고치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장력이랑 어휘력이랑 모든 표현력이랑 구성력까지 엄청 좋은 작가이기 때문에 읽기 좋은 작가구나 해서 두 번째는 이스라 작가가 뭔가를 좀 시작하고 싶게 만드는 작가예요. 여기서는 작가 이스라라고만 나오지만 사실 이스라 원래 가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가수이기도 하고 작곡, 작사 원래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예술적인 감각이 좀 있다고 느껴지죠. 근데 그러면서 연극 배우기도 하고 누드 모델이기도 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나이가 올해 32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미 20대 중반에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확실하게 알았고 많은 걸 시작해 본 사람이라 그런지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두렵고 그런지 스스로 잘 알아요. 책에도 나오잖아요. 노래방을 6명이서 가도 첫 번째로 잡기는 힘든 일이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를 시작하기 두려운 사람들을 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문장을 많이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 책 뭐 72페이지까지 읽으셨잖아요. 그 중간에도 그런 문장이 나올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게 너무 쉬운 문장인데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자기 에피소드를 끌어낼 줄 아는 그런 작가거든요. 그래서 뭔가 쉬운 듯 하면서도 자기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잘 얘기를 해주고 있고 저도 이 사람 덕분에 운동도 시작하고 새원고도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꼭 뭐 노래가 아니더라도 뭐 각자 공부를 시작해야지 뭐를 해야지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토픽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토픽은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에피소드, 뭐 가장 인상 남았던 부분 그런 걸 얘기하시면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책을 더 못 읽었거나 덜 읽으신 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 인생에서 제일 의미를 갖는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게 슬픈 거든 좋은 거든 뭐 마음껏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해 주실 분은 저랑 처음 눈 마주치신 선생님이 아, 고개 숙이고 있었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빤히 보더라도 이렇게 우리는 원래 돌리는데 볼펜을 돌리는데 여기는 오늘 진행자 달라 짜놨어. 아, 몰랐네. 시킨 대로 해야 돼. 잘못 그래서 앉았네. 그래서 님이 발표 끝나고 나면 다음 분 지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책을 선택했는데 제목 보고 선택했거든요. 뭔가 기존의 책들은 저한테는 약간 어려운 느낌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좀 가볍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정말 가볍게 읽기 좋은 책.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노래방 얘기를 계속하고 어릴 때부터 할머니랑 뭐 노래방 갔던 얘기, 뭐 부모님들이랑 노래방 갔던 얘기 계속 하다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 그래서 막 생각을 하다가 저는 37페이지에 이제 이분은 마지막 단락에 나는 배우고 싶은 걸 망설이지 않고 배우기 위해 평소에 돈을 열심히 벌었다. 잘하고 싶은 일에는 무릇 4가지를 써야 한다. 시간, 몸, 마음, 그리고 돈. 지금껏 글쓰기에 그 4가지를 써왔는데
이제부턴 말과 노래에도 쓰고 싶었다. 이 단락을 읽고 이 말을 하고 싶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저는 이제 이 직업이 제가 정말 하고 싶어서 선택한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냥 고등학교 때 이제 하고 싶은 게 없었는데 친구들이 다 보건계열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그럼 그쪽으로 가야겠다 생각하다가 이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거든요. 물론 후회는 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만족하고 뭐 배우는 것도 있고 이래서 후회는 하지 않는데 이거 딱 읽고 내가 정말 요새 배우고 싶은 게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잘하고 싶은 게 뭘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근데 그런 분들 여기도 계시잖아요. 그 처음부터 이 직업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닐 맞아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치료받으러 오면은 저는 가끔씩 물어봐요. 혹시 뭘 하고 싶냐? 고등학생이면은 가고 싶은 과가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한 10명에 5, 6명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러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대단하다고 항상 말해주거든요.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진짜 대단하다. 그거를 꼭 잘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 신기하고 부럽다. 나도 고등학교 때 그런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생각을 해봤으면은 학교 다닐 때는 막 학교에서 공부밖에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기회가 잘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때 나도 조금 깊게 생각을 해봤으면은 인생이 좀 달라졌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깨달았어요. 이게 제 얘기. 네, 들었습니다. 원장님 원래 뭐 하고 싶으셨어요? 원래는 그림? 원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대학을 가서 처음에 이제 경영학과를 갔으니까 경영학과에서는 이제 그 당시는 다 저기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거였죠. 그러니까 꼭 그걸 뭘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길이 자기도 모르게 정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백지 상태에서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때 미술 그만둔 게 집에서는 그림을 계속 그리라고 하는데 우리 집이 엄청 가난했거든. 그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을 만큼 뭐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도 없고 내가 봐도 그림을 그려 가지고는 내가 이제 이 가난한 집안에서 뭘 먹고 살기가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나마 먹고 살기가 좀 편하려면 경영학과를 가야 되겠다. 취직이 잘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경영학과를 갔고 경영학과 가서 제일 많이 간 데가 이제 대기업 그 다음에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그런 금융기관 이런 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대기업을 갔고 그리고 무역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난 한 1년이나 2년 정도만 딱 벌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한 학기 정도만 내가 이 생활할 수 있는 학비가 벌어지면 가서 MBA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컨설턴트 같은 걸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은 당연히 안 했고, 그냥 주어진 길로 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꿈이 내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 안에서 굉장히 좁은 길 중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2년이 지났는데 돈이 안 보이네? 공부 열심히 했는데 돈이 안 모여. 그래서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저기 길이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의대를 왔는데 그 의사가 된 것도 어쩌다 의사예요. 처음부터 의사가 목표 이런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의사 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도 있던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그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최소한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었던 사람 있나요? 없죠. 봐, 다 어쩌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쩌다. 그러니까 목표를 갖는다는 게 그러면은 나는 이건 아닌 것 같다. 내 길이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는 제2의 그 뭔가를 지금 꿈꾸고 있는 사람. 세컨 잡이든 아니면 내가 언젠가는 이게 아닌 다른 뭔가를 있죠. 네. 있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내 길이 아니고 비참해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길을 선택하는 분 혹시 있나요? 있지만 말을 못할 수도. 대체로는 그냥 자기 주어진 길 살다가 뭔가를 선택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걸 그냥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의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다 생각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살아도 잘 사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아주 무슨 꿈을 향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달린다고 반드시 그리로 가리라는 보장도 없지만 꼭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럼 그거 너 앞으로 대학 졸업하고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고등학교 때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대학 가면 뭐 스펙 쌓아야 되고 뭐 졸업하면은 또 뭐 직장만 해야 되고 뭐 차를 사야 되고 뭐 이렇게 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싫어요. 머스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주 싫어요. 그냥 좀 살게 좀 내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40페이지에 나는 네. 아까 그 뭔가를 잘하고 싶으면 시간, 그 다음에 마음, 몸, 그 다음에 그 돈 이렇게 네 가지 쓰라고 하는 게 이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다 했는데 나도 그거 상당히 비슷하고 나는 그 뒤에 40페이지에 이 목 선생님이 막 이 발성을 잘하고 뭔가 이렇게 강연할 때 임팩트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준 다음에 온갖 규칙을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엔 다 잊으라고 한다. 나는 이 대목이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잘하면 그 의식을 내려놓는 거 있잖아. 그 타자들 중에서 그 껌 짝짝 씹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왜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 긴장 풀려고 의식을 최대한 내려놓고 그냥 본능적으로 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 그러니까 작가가 강연을 하거나 글을 쓸 때도 때로는 막 이렇게 의식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딱 어느 순간엔 다 있고 그냥 막 하는 거. 우리도 치료도 그렇게 할 때가 있고 나중에 하다 보면 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막 하고 있어. 내가 나중에 하면은 내가 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환자는 그냥 좋아져서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물 흐르듯이 내가 막 순서를 다 생각해서 초반에는 그렇게 해야지. 초반에는 물 흐르듯이 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나중에 반복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다. 작가도 그렇겠고 치료도 그러는 것 같아요. 요새 환자들 볼 때는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그냥 환자 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가볍게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여기서 22페이지를 거쳐서 이제 가정 노릇을 쭉 대목을 읽으면서 탐자라고 할머니잖아요.
할머니랑 뭐 노래 교실에 가고 할아버지가 노래방 기계를 틀어서 가족들한테 노래 부르게 시키고 이거는 뭔가 그 옛날에 할머니랑 같이 살았을 때 그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그 전국 노래자랑을 같이 본 적이 자주 같이 갔었는데 제가 그 초대 가수가 나오면 항상 그때 가사를 제가 따라 적어서 할머니한테 드리고 하는 그걸 보면서 막 부르고 막 그런 기억이 났는데 좀 크면서 그런 거 되게 귀찮아하고 잘 할머니한테 뭐 알려주지도 않고 이랬었는데 이제 나중에 더 제가 성인이 돼서 할머니 다 돌아가시고 나중에 할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막 노래 가사 써달라고 하고 막 읽어달라 하고 이랬던 게 할머니 그게 잘 몰라서 저한테 그랬던 거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좀 슬펐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냥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딱 떠오르고 좀 슬퍼졌습니다. 미스라가 진짜 옛날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다들 노래에 추억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노래 뭐 강제로라도 듣게 되니까 길 가다 보면 그 노래 들으면 그때가 생각나고 그렇게 옛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깊이 사유하게 만드는 그런 작가라서 쌤이 거기 빠져든 것 같아요. 딴 것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쌤이 추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반식의 방향인가요? 저는 그냥 감상평처럼 썼는데 감상평처럼 썼거든요. 감상평. 그러니까, 처음에 이 책 읽고 저도 되게 난해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 읽고 왜 그러지? 그 전날에 꼼꼼히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책 보면서.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이 70페이지까지 얘기하는 게 사람들은 잘하려고 하는 거를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 자신 있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을 구경하고 감탄하면서 살아간다 라고 앞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정 수준을 넘어서 통달한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버려내고 용기를 내는 모습들이 보인다. 그리고 잘하는 거는 시간, 돈, 마음, 그리고 몸을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중요한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잘하는 거에 이걸 써서 더 잘하고 싶지 못하는 거에 이걸 중요한 걸 투자해서 얘를 잘하게 만드는 건 사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작가가 노래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걸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게 두 번, 세 번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책에서 읽었던 건데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그 나치 수용소에서 책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자기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인간의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몽둥이 한 대 맞고 그 가치가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는 고난과 시련이 한 번만 닥쳐도 금방 무너질 만큼 약한 가치관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조던 피터스는 인간은 나약하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데 살아있는 인간은 유일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그리고 인식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라는 구절이 생각이 났는데 여기서 맨 앞장에 이스라 작가가 쓴 게 시는 두 번째로 슬픈 사람이 첫 번째로 슬픈 사람을 생각하면서 쓰는 거고 나는 네다섯 번째로 글을 잘 쓰는데 첫 번째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쓴다라는 구절이 잘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보고 감탄하고 구경한다고 옆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글을 쓸 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내 글을 볼 수 있게끔 내 글을 더 탁월하게 쓸 것이다 라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그래서 얘기하는 맥락이 뭐냐면은 힘든 거 알아. 노래를 못 불러도 노래를 잘 못해도 감동을 주는 실수들이 있는데 그거는 가사와 감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노래를 못해도 나는 거기서 감동을 느껴. 그래서 나는 노력해서 그 행복만 찾아가는 가치관을 갖기보다는 내가 조금 조심스러워도 조그만 것부터 좀 더 잘하고
그런 삶을 살길 원해라는 뉘앙스도 되게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글들이 다. 그래서 좀 잘하지 못하고 좀 자신 없는 부분이라도 조그만 거라도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앞장에서 제가 느꼈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저랑 느낌 바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슬아 작가가 가수라는 걸 모르고 그냥 읽으면은 무슨 얘기하는 거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나는 가왕은 아니다. 그리고 뭐 결혼식에서 축가 부르다가 그 자신감이 100% 완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엄청 떨었던 그런 모든 순간들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수인데 이슬아가 원래 가수인데 노래를 못해서 내가 부족함을 느껴서 떨렸던 순간을 고백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자기 일기장이 아니라 출판으로 전국에 다 뿌려지는 거라서 나중에 이걸 자기 흑역사로 남을 수 있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쓴 용기 그런 것들에 그 얘기한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서 글 읽는 구절구절이 다 좋았어요. 나는 보면서 좀 가볍게 읽는 거는 맞는데 그냥 일기 아니면 처음에는 일기라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설아 작가의 일기 같은 게 아닐까. 주제는 노래를 두고 그에 대한 자기들 생각을 풀어냈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 어느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끄적거리는 건 나도 좀 있거든 사실은. 이렇게 뭐 크게 의미 두지 않고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요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 하는 그런 거를 조금 돌려서 이렇게 가끔 나도 쓰긴 쓰는데 그렇다고 출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내 혼자 쓰는 거니까 내 혼자 머리 정리하려고 쓰는 거니까. 근데 보면서 노래 저도 이 사람을 좀 그래도 뭐 현지쌤처럼은 모르지만 조금은 아는 그냥 좀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가수는 아니라 그리고 음악을 엄청 잘하는 가수도 그 작곡가도 아니고 그런데 고만고만하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조 얘기도 나오고 요조하고 친한 것도 알고 나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월에 20편 정도 써서 이제 생계형 작가라고 난 얘기하거든. 전형적인 생계형 작가인데 좀 많이 벌었어. 그래서 여기 얘기 나오면 뭐 다 넘어가서 이제 축가 얘기 나올 때 보면 심수봉 얘기 나오잖아요. 심수봉 얘기인데 사실 심수봉 씨가 사랑밖에 난 몰라를 지었을 때 32밖에 안 됐어요. 나도 이런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좀 파고들어서 보는 스타일이라서 이슬아 작가가 그날 축가 부른 날 자기 나이는 29이거든. 근데 굳이 노연돼서 알까? 그렇진 않거든. 글이란 건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 나는. 글은 장막이기도 하고 거물이기도 하고 나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많은 걸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우회할 수도 있고 노래도 그렇다 보거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노래가 음이 좋아서 듣기도 하지만 가사가 좋아서 듣기도 해요. 어떤 날은 뭐 노래 얘기하면 내한테 가장 중요한 노래는 공유로비의 이젠 안녕이에요. 1집 비면 제일 뒤에 노래거든.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좀 나도 그런 쪽에도 확실하게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또랑이는 맞거든. 그렇게 좀 꽃피만 좀 깊게 들어가려고 하고 적당히 뭐 조금이라도 그런 연계성 되는 거. 이 사람이 왜 이래 지었을까? 이 그룹은 어떻게 나왔을까? 내 학창 시절에 나는 그거는 노래라는 거는 공유로비가 내한테 주였어요. 그러니까 남들 팝 들을 때 나는 팝을 안 들었어요. 조선 노래도 모르겠는데 무슨 자꾸 저거 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냥 공유로비 1집, 2집, 3집 내 고등학생까지는 내한테 위로가 되는 거는 공유로비라는 그룹과 그런 걸 많이 봤었는데 아까 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수능을 말아먹어서 선택을 했어요. 내가 주 점수를 받던 게 국어인데 국어를 딱 쳤는데 체크 마킹을 막 열심히 했어. 딱 봤는데 시간은 1분도 안 남았는데 한 개 비네. 아 이건 말이 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는데 마침 친구 아버지가 우리 이제 방사성사 출신의 사무장하고 계셔요. 먹고는 사는구나. 나도 먹고 사는 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선택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나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한 거지. 근데
내가 볼 수 있는 만큼밖에 못 봤어요. 그냥 나 원래는 고등학교 때 난 하고 싶은 건 선생님 하고 싶었거든요. 주의봉 들고 아들 대가리 때리고. 그렇지. 왠지 아들 담배 피는 아들 잘 잡을 수도 있고. 선도부. 학교에서 필것 같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이게 그 창문 이렇게 탁탁 건들면서 내가 나는 정말 하고 싶거든. 정말 하고 싶거든. 이야. 그런 게 목표였어 진짜. 그러니까 특히 국어 쪽이나 이런 거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랬구나. 근데 조금 삶이 이제 좀 나를 그렇게 안 보내주더라고요. 나는 진짜 삶이 나를 보낸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요즘 저도 최근에 들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는 이래 봤거든요. 이 사람이 잘하지도 못하지도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되고 그냥 하는 거라고. 그냥 해보는 게 낫다고. 이때까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하고 싶었던 걸 조금 내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 사람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내가 힘들더라도 아니면 복잡해지더라도 해보고 예전에 미리 생각하고 이렇게 아 이거 되겠나 이래가 내한테 혜택이 되겠다 그러니까 인과에 대한 거와 득실을 자꾸 따졌는데 올해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는 해보자 하고 경험해보고 판단하자. 아니면 그때 돌아가도 된다. 굳이 내가 굳이 항상 직진만 갈 필요는 좀 두 번도 말 안 묻는데 세 번째 말 안 묻으면 어때? 요즘은 올해 딱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글 좀 가볍게 썼는데 의미 많이 준다. 고민할 만한 가치 있는 들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이상입니다. 많이 드네요.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내년에 일단 이거 읽고 나서 느낀 건데 내년에 실행하려는 일이 좀 있는데 그거를 조금 계속 고민하고 망설이기를 무한 반복했는데 조금 그거를 확신하게 해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일단 좋았고 그 실행하는 일은 비밀입니다. 우와. 비밀일 수도 있지. 꼭 공개할 필요는 없잖아.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아직 관심이 없어. 아니, 굳이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냥 좀 더 배우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그걸 좀 더 배우러 가겠다는 마음을 좀 먹었는데 그런 걸 좀 확신에 들게 해줬었고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두 번째는 막 저는 이거 읽고 이게 막 와닿았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되게 노래와 노래방에 대한 추억을 다 끄집어내준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막 좋아했었거든요.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방 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혼자서도 노래방 가고 뭐 어렸을 때는 지금은 못 그러는데 어렸을 때는 그 부모님한테 들어보니까 막 저희가 시장에 살았었을 때 그냥 그 시장 한복판에 서서 혼자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오, 너무 좋다. 그리고 그때 뭐 이제 동네에서 하는 살짝 가요제 같은 데도 나가고 우와.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가물가물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저도 노래를 좋아하고 듣는 것도 많이 좋아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가족노래 교육 파트에 보면은 이 작가는 선집 아기가 그 살짝 성인에 가면 최초의 그 이미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선집 아기가 괴담이었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초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쯤에 까지는 선집 아기가 그냥 노래 좋다가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괴담이 돌면서 이게 살짝 엄마가 아이를 굶겨주겠다라는 이게 그런 괴담이 돌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게 노래마다 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긴 다름인데 이 사람은 성인으로 받아들였는데 나는 괴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이 공감이 됐었고 저에 대한 노래방 추억과 노래 추억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요즘. 다행이네요. 좋다. 다행이다. 그 에피소드 진짜 슬프죠?
근데 결국엔 그렇게 하고 헤어지잖아. 맞아. 그래서 그거 되게 맞아. 슬펐어. 근데 되게 표현하는 게 고급지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전 남친이랑 헤어졌다는 얘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나도 슬픈데 잘 썼다라고 생각했던 파트였어요. 어제도 그 노래 어제 이거 한번 다시 또 읽었거든요. 그 노래 또 들었을 때 되게 좋았어요. 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 책을 엄청 그냥 가볍게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보통 제가 저번 책까지는 계속 읽다가 멈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멈추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 책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읽고 나니까 이 작가가 엄청 솔직하다. 내가 이 작가의 삶을 이제 이렇게 보는 듯한, 엿보는 듯하면서 되게 솔직하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아까 남자친구 얘기도 그렇고 뭐 가족의 실명 거론이라든지 그리고 NK도 저 남궁인 거 바로 알았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엄청 디테일하게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구나 이런 거를 느꼈고요. 저도 이제 이게 뭐 저도 72페이지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아무튼 노래인데 제가 보기엔 아무튼 노래방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계속 노래방에 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학창 시절 노래방 좀 다녀본 사람으로서 그때 좀 이렇게 이제 한번 떠올려 봤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제 딱딱 와닿는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초반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애매하게 탁월한 사람은 더 탁월한 사람을 구경하고 감탄하며 생의 대부분을 보낸다. 이런 문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41페이지에도 관객들이 듣고 있고 모든 관심이 내게 쏠리면 틀리려고 해도 틀려지질 않아. 늘 내가 꿈꾸던 사람이 되어 있거든.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37페이지에 나는 배우고 싶은 걸 망설이지 않고 배우기 위해 평소에 돈을 열심히 벌었다. 잘하고 싶은 일에는 물은 네 가지를 써야 한다. 시간, 몸, 마음, 그리고 돈. 뭐 이런 약간 툭툭 던지는 문구들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리고 엇박자, 정박자 여기에서도 나는 엇박자인 사람인가 정박자인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도 노래를 엄청 좋아해요. 저는 아침에 씻으러 화장실 들어가면 휴대폰으로 노래를 틀어놓고 근데 종일 노래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출근길에도 노래 듣고 퇴근길에도 노래 듣고 애들하고 뭐 이제 집에서 정리정돈해도 계속 노래 틀어놔요. 그래서 이제 저는 노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노래를 이제 보면은 그 당시의 기분과 감정과 배경들 이런 게 다 떠오르거든요. 그 당시에 들었던 노래들이.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저는 이제 임상아의 뮤지컬이라는 노래가 제 애창곡이에요. 18번에 그 내 삶을 그냥 내버려도 그게 제 그건데 최근에는 저는 이제 좀 우울한 노래에 되게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좀 우울하면서 이렇게 좀 안정적인 노래를 예전에는 되게 이렇게 좀 활발하고 이런 노래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좋아했던 노래들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가 약간 지금 나의 삶의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나는 이랬던 사람인데 요즘은 난 이런 사람인가? 그리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저 자신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다들 하셨고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을 하라고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알차게 잘 채워주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원장님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원장님 인생의 18번 곡은 뭐였습니까? 나는 브릿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 네? 워터밖에 못 들었어요. 그 사이폰가 사이먼 가펑클. 사이먼 가펑클. 그렇구나. 그럼 남은 시간 동안 각자 의미 있는 노래 한 개씩 짧게만 얘기를 해볼까요? 시간이 남았어요. 과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난 공유럽이 이제 났네. 다른 거. 다른 거? 이젠 안녕 노래가 18번 아니어도 나한테 좀 의미 있는 노래 같은 거?
저도 노래 좀 제가 이거 장르를 좀 안 그래 힙합 빼고 힙합은 가사가 안 되죠. 나는 가사가 들리지 않는 노래는 노래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그러니까 옛날 18번은 구창모 희나리 구창모. 그러니까 한때는 노래방 정말 열심히 했거든. 노래방 가면 오락실 노래방 내가 동네 오락실 노래방 가면 동전애가 이렇게 탁 가면 뒤에 줄을 안 서요. 저 맛 또 왔다. 안 나가거든. 혼자 1시간 내도록 부르거든. 그럴 때도 있었고 하여튼 이 용이가 그러니까 노래방 가면 그냥 자주 부른 노래도 있는데 그냥 부른 노래도 있거든. 그냥 잘 모르지만 그냥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노래. 뭐 그냥 얘기하면 윤도현 사랑 2 너를 보내고 뭐 이런 것도 좋아요. 그렇구나. 락발라드 좋아합니다. 이상. 저는 조금 들으면은 이거는 지금도 들어도 울컥하는 노래가 있긴 한데 그 보보의 늦은 후회라는 노래예요. 강성현. 4484 금영노래방. 근데 저는 이게 보보 노래인지 몰랐고 린이 부른 버전을 들었었거든요. 리메이크 버전 들었고. 네. 고등학교 때 그 노래를 진짜 많이 듣고 많이 울었어요. 사랑 많이했네. 혼자 액체한데 아니 액태운 건 아니고 옛날 노래를 그냥 그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많이 힘들게 했는데 이렇게 그 노래랑 뭔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노래가 좀 저한테는 의미가 깊었고 그냥 그 아까 가장님처럼 이게 제가 완전 인생의 18번 곡까지는 아닌데 노래방 가면은 학창 시절에는 항상 부르던 노래가 있었어요. 그게 그 윤도현의 사랑했나봐랑 그리고 다비치 노래를 꼭 불렀었거든요. 노래방 가면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 18번 곡이 사랑했나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아직도 의문이 들긴 하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그 잔디 독서 토론 그 방에다가 자기 18번 곡을 유튜브에서 찾아갖고 한번 하나씩 좀 올려주면 좋겠다. 네. 한번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알죠? 이상입니다. 네. 저도 노래 좋아하긴 하는데 듣는 거 좀 좋아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얘기하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건 없고 그냥 제가 전 남자친구랑 전 남자친구 헤어졌을 때 사랑이 기반. 그 지아의 잘 가지마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가 이제 말은 잘 가라고 하는데 속마음을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제가 18번 곡 생각해보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지마도 괜찮아요. 잘가. 쓰시는 거예요? 그게 잘가 점점 맞네. 지마예요. 진짜 잘가 점점 지마네. 잘 갔다 뜻이고. 이 노래. 그 노래 괜찮아? 뭐 노래 들을 때 크게 의미를 두는 편은 아니고 멜로디를 주로 듣고 신나는 노래 주로 듣는데요. 그래서 멜론 탑백 이런 거 많이 듣고 멜론 탑백 유행하는 노래 듣고 요즘은 뉴진스 노래를 많이 듣습니다. 뉴진스? 네. 역시 저 원래 실용음악 전공했었거든요. 원래 진짜요? 실용음악? 네, 기타 이야. 아 맞다. 전공했었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노래가 뭐 제 첫 입시곡 아니면 첫 밴드 할 때 올랐었던 곡 뭐 이런 거 생각나는데 맨 처음에 중학교 때 밴드 해서 무대 딱 처음 섰을 때 했던 노래가 FT 아일랜드의 천둥이었어요. 느낌 있어요. 추억이야. 그 노래가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많이 듣는 노래가 있는데 김사월의 누군가에게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사가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사람이다. 누군가에게는 이제 엄청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가사인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엄청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저요? 저는 구창모의 방황 모르시죠?
성소희가 부른 구창모의 방황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그거 진짜 크게 틀어놓고 유산소 구로 뛰면서 확 풀려요 진짜. 오 대박. 진짜 잘 부르거든요. 그 머리에서 뭐가 팍 터지는 느낌. 그래서 기분 좋게 집에 올 수 있어요. 나중에 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오늘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한 번만 참석하는 거라서 다음번은 제가 없거든요. 중에 혹시 슬아 작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 관계자 아니고요. 그래서 일간이 슬아라고 약간 빠 하는 거 약간 빠야 지금 그래서- 빠지고 있어. 아니 같은 글 쓰는 사람인데 인정하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그래서 아무튼 모르겠는데? 일간 이슬아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책이 백과사전 두께라 그거 추천했다가 욕 많이 먹을 것 같아서 그치. 못했는데 나중에 그거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 독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